자, 1920년 뉴욕으로 한번 가볼까요? 8번가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20년 뉴욕이요. 네,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와 그보다 더 단단한 몸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조세 필라테스죠.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옆에 정말 이상하게 생긴 기계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프레임에다가 뭐 스프링, 도르래, 가죽 스트랩 같은 게 막 달려 있는데 이게 침대인지 아니면 약간 무슨 고문기구예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죠. 근데 그는 이걸 리포머, 그러니까 몸을 개혁하는 기구라고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 기구와 그 창시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남자의 집념이 전 세계적인 운동 철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탐구의 핵심은 단순히 운동법의 역사를 훑는 건 아니고요. 조세 필라테스라는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의 철학으로 그리고 이 리포머라는 기계로 웅축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녹아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의 개인적인 고통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를 만들어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조세 필라테스의 어린 시절, 그가 겪었던 고통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아는 그 필라테스의 강인한 이미지랑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정반대였죠. 천식에, 구루병, 류머티스열까지 알아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아주 허약한 소년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걸 바꾼 변곡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붐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구 대상으로 삼았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해부학 책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요가, 체조, 복싱, 온갖 신체 단련법을 다 섭렵했네요. 그렇죠. 자기 몸을 일종의 실험실로 삼은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어떤 근육을 깨우는지 스스로 임상시험을 한 셈이에요. 와, 말 그대로 자기 몸으로 직접 이론을 증명해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14살 때 이미 해부학 도표 모델로 설 만큼 완벽한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대단하죠. 네, 서커스 고개사의 프로 복서, 심지어 스코틀랜드 야드 교관으로 호신술까지 가르쳤다고 해요. 병약했던 소년의 모습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변신입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에 있다가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거든요. 아, 랭커스터 수용소? 네, 바로 이 절망적인 공간이 필라테스 메소드의 자궁이 되었습니다. 자궁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는 동료 수감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서 매일 운동을 시켰고요.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침대 스프링을 뜯어냈어요. 침대 스프링을요? 네, 그걸 손과 발에 묶고 저항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침대 자체를 운동기구로 개조를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리포머의 원형이 된 아이디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필라테스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기 몸을 통제하고 단련할 수 있다. 그 믿음이요? 네, 실제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영국을 덮쳤을 때 그가 훈련시킨 수감자들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와, 정말요? 그 경험이 자신의 방법론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심어줬겠네요. 그렇겠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욕의 스튜디오를 열게 된 거군요. 네. 초기 고객들은 주로 무용수나 운동선수들이었다고 하는데 처음 리포머를 봤을 때 반응이 어땠을지 진짜 궁금해요. 하하, 당연히 회의적이었죠. 지금 봐도 낯선데 1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가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특히 당시 최고의 무용가였던 조지 발란신이나 마사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이 그의 스튜디오를 찾으면서 명성이 높아졌어요. 아, 유명인들이요? 네, 무용수들이 부상에서 더 빨리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동작을 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와, 리포머가 기존 운동 방식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걸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덤벨이나 바벨 같은 근력 운동이랑
리포머의 스프링 저항 운동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덤벨을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력 때문에 들어 올릴 때 힘들고 내릴 때는 비교적 쉽죠. 맞아요. 힘 빼고 툭 내리기도 하죠. 그렇죠. 자칫하면 관성의 힘, 그러니까 치팅을 쓰기도 쉽고요. 하지만 리포머의 스프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스프링은 늘어날수록 저항이 강해지는 점진적 저항의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단순히 밀어내는 동작뿐만 아니라 통제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구간에서도 근육을 계속 쓰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동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근육에 긴장을 줘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속임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기계가 사용자를 정직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근육뿐만 아니라 뼈에 가깝게 붙어있는 아주 작고 깊은 속근육까지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요. 그게 바로 필라테스가 몸의 파워랑 컨트롤을 같이 길러준다는 비결이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바탕에 조세 필라테스가 정립한 6가지 핵심 원리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원리들이죠. 조절, 집중, 중심, 흐름, 정확성, 그리고 호흡. 맞습니다. 사실 이 원리들이 구어처럼 많이 들어는 봤는데 각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원리들을 절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교향곡이요? 예를 들어서 리포머 위에서 다리로 캐리지를 밀어내는 동작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네. 이때 그냥 힘으로 팍 미는 게 아닙니다. 우선 호흡을 통해 복부 깊은 곳의 코어 근육을 딱 잡아서 몸의 중심을 잡고요.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내가 쓰려는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는 캐리지 위에서 정확성을 갖고 원하는 만큼만 조절하며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이 모든 과정이 끊김없이 물처럼 이어질 때 비로소 흐름이 있는 움직임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의 동작 안에 이 모든 원리가 다 녹아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리포머라는 기계는 결국 사용자가 이 원리들을 몸으로 체득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아주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기계가 당신의 잘못된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피드백해 주니까요.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죠? 몸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캐리지가 덜컹거리거나 스트랩이 막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게 되죠. 아, 몸이 바로 아는 거군요. 네, 스스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움직임을 계속 수정해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포머가 단순한 근력 운동 기구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훈련 도구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이 기구와 철학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료에 있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3가지 사례가 있었죠. 네, 부상당한 무용수,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사무직원, 그리고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 그 3사례가 필라테스가 가진 다층적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각자의 삶에 필요한 거 채워준 거죠. 먼저 무용수 사례부터 볼까요? 발목 부상으로 커리어가 끝날 위기에 처했던 무용수였죠. 네, 근데 리포머를 통해 재활에 성공한 걸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힘있고 표현력 넘치는 움직임을 갖게 됐다고 해요. 부상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부상을 겪으면서 자신의 몸을 더 미세하게 들여다보게 된 결과일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감각이나 재능에 의존해서 춤을 췄다면 재활 과정에서 어떤 근육이 발목을 안정시키는지, 코어의 힘이 점프 높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아, 몸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군요. 네, 즉 조절과 정확성의 원리를 체화하면서 움직임의 질 자체가 달려진 겁니다. 예술적 표현의 깊이가 더해진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 같아요. 사무직원 이야기죠. 네. 몇 년간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이 사례는 필라테스의 중심 원리가 현대인에게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필라테스는 인체의 발전소, 즉 파워하우스라고 부르는 코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복부, 허리, 엉덩이 이쪽 부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곳이 튼튼해지면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척추를 굳건히 지지해주죠.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사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불균형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필라테스는 증상을 임시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몸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는 가장 마음을 좀 울렸어요. 전쟁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전직 군인 이야기요. 네. 그가 필라테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몸에 대한 통제력과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례가 앞선 두 사례와 합쳐져서 필라테스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요. 아, 어떤 식으로요? 무용수에게는 예술적 도구를, 직장인에게는 삶의 균형을, 그리고 이 군인에게는 정신적인 평온을 찾아준 거죠. 정신적인 평온이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우리 몸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거든요. 하지만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의지대로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 삶의 통제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는 감각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몸을 통제하면서 흩어진 마음까지 다스리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 따르면 조셉은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해요. 네. 자신의 메소드가 단순히 부상당한 무용수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건강과 활력을 누리는 보편적인 시스템이 되기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에게 리포머는 바로 그 미래를 여는 열쇠였을 겁니다. 인간 신체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렇죠. 100년이 흐르는 동안 리포머의 디자인이 나무에서 금속으로, 스트랩은 가죽에서 패브릭으로 바뀌는 등 소재나 공학적인 면에서 계속 발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근본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몸, 더 나은 정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그 핵심 가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만들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삶 전체의 질을 높인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웰니스라고 부르는 개념을 그는 100년 전에 이미 기계를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갔네요. 네. 그리고 조세 필라테스가 제시한 그 길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약했던 한 소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원리들이 어떻게 리포머라는 혁신적인 기구로 탄생했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고문기구 같았던 기계가 신체를 정교하게 조각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조세 필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스스로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구절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조셉 필라테스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운동법을 개선하고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고요? 네, 그랬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조셉 필라테스가 오늘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거북목이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골발이 틀어지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신체적 한계를 목격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원리를 추구하고 또 어떤 기구를 발명해냈을까요?